영화 친구 김시선. 지금 바로 짐을 챙겨서 이곳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능해요?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탈락자가 발생한 국내 유일무이한 실전 생존 서바이벌 피해 게임. 떨어진 자는 말없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승리한 자들은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게임. 이 잔인한 게임은 대놓고 불공평하며 지독하게 비합리적인 게임입니다. 하지만 원래 세상이란 그런 법이죠. 우승자는 최대 상금 3억이 주어지는 피해게임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각종 영화를 섭렵한 우리 친구들이라면 피해게임의 진정한 의미와 승자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우승했는지 아냐고요? 아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없죠. 바로 게임 시작! 여기 거대한 저택에 초대된 10명의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전 UDT이자 가짜 사나이 교관 덱스, 머리 좋은 한의사 최연승, 말을 잘 정리해주는 아나운서 박지민, 의문의 대학원생 송서연, 밝은 에너지를 가진 래퍼 퀸 와사비, 추리하면 경찰 이태균, 공부하면 의대생 허준영, 스포츠하면 야구선수 정근우, 그리고 경험 많은 여행 크리에이터 박재일과 조용하지만 강한 미대생 이나영까지. 아무데나 앉으시면 된대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지닌 10명의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 26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나이가 어리면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조금 얕잡아 본다. 끝까지 이거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나이를 속여 상대가 나를 쉽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시작부터 보통 내기들이 아닌 것 같죠? 그때 안녕하십니까. 피해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소리 환영한데 조용히 좀. 피해 게임 규칙은 간단합니다. 하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라. 둘, 생존 능력이 가장 뛰어난 1인이 최종 우승한다. 이들이 수행할 첫 번째 챌린지는 첫 번째 챌린지는 바로 탈락자 선정입니다. 오자마자? 1시간 뒤 여러분의 투표로 한 명의 플레이어가 떨어집니다. 갑자기? 와 진짜 이거 죽음의 스톱워치다. 아니 정말 리얼로? 누구도 탈락하고 싶지 않은 첫 번째 챌린지 제목이 탈락자 선정이라니. 어느 누구도 첫 번째 챌린지에서 탈락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게임으로 보이는데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피아 게임 같은 거 있잖아. 말하면은 너 보면 마피아지 이래가지고. 아니 가위바위보에서 하면 찍을 수도 없는 거고. 플레이어들도 조심스럽습니다. 튀면 타깃이 될 수 있고 조용하면 이상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명을 탈락자로 뽑아야 한다면 누굴 선택해야 할까요? 날 도와줄 사람? 아니면 이후에 경쟁 상대가 될 사람? 근데 아까 음성에서 내가 이제 10일 동안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여기 지내는 동안에 나한테 가장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나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했잖아요. 확실히 아나운서 경력을 가진 박지민 플레이어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룰에 따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찰 이태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다 득표자가 동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시원한 성격으로 보이는 야구선수 정근우는 아직 서로를 모르니 자기 자신을 탈락자로 뽑자고 하는데 이런 생존 게임에 익숙한 한의사 최연승 생각은 다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찍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크긴 커요. 그렇죠. 첫 해부터 사실 누군가는 내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는 그러면 내가 날 찍었는데 누군가 나를 한 명만 더 찍어도 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 쓰면은 그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냥 필승법이잖아요. 그쵸, 누군가 배신하면 바로 나 떨어지는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결국 자신의 옆 사람을 찍는 방식으로 배신자를 알아내는 동시에 모두가 탈락 또는 통과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플레이어들. 눈빛이 또 뭔가 다들 뭔가 그냥 뭔가 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사람씩 투표를 마치는데 과연 이들은 자신의 옆 사람을 찍었을까요? 한 사람만 배신해도 탈락자가 나올 겁니다. 탈락자 선정 챌린지는 과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발. 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약 한 번 더 재투표 발생 시
정해진 규칙에 의해 오늘 반드시 한 명은 떨어집니다. 아이고야. 결국 누군가는 반드시 탈락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음 가는 대로 투표하기로 한 플레이어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게 한 명씩 투표를 하기 시작하고 반드시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하는 운명에 빠진 플레이어들 사이엔 정과 달리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저는 게임할 때 제일 뭔가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던 사람 찍었습니다. 저는 준영님 말이 너무 컸어요. 보여줄 캐릭터를 그 1시간 동안 보여주지 못한 사람을 자기는 찍었다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박지민 아나운서는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첫 탈락자는 누구일까요? 피해 게임에서 떨어진 플레이어는 다들 그냥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나영님입니다. 20살 미대생 이나영이 떨어지게 됩니다. 8표를 받았으니 자신의 표를 제외한다면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서 몰표를 받은 건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잠깐! 최연승 2표?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보기엔 최연승이 뭔가를 못 보여줬다기보다는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에 견제구를 누군가 날린 게 아닐까 추측되는데 지금 바로 짐을 챙겨서 이곳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은 곧바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아니 무슨 오자마자 가게 되냐 이게 참. 10명의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어린 이유에선지 또는 성향 때문인지 말을 섞지 못했던 이유가 8표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이씨. 이나영의 탈락으로 모두가 멘붕에 빠지는데요. 마치 이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시작하자마자 죽는 로키를 보는 느낌이었겠죠. 통성명과 동시에 한 명을 딱 내보냄으로써 그때 진짜 정신을 좀 차렸어요. 머리 망치 맞은 것처럼. 아니 무슨 제작진은 밥도 한 번 안 먹이고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예요? 괜히 피해 게임이 아니네요. 뭔 인정사정이 없어. 시작하자마자 한 명이 탈락한 상황에서 남은 생존자는 9명. 이제서야 피해 게임 진짜 규칙이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피해 게임의 기본 규칙을 공개하겠습니다. 피해 게임은 매일 한 번의 머니 챌린지와 한 번의 탈락 투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표? 계속 투표하는구나. 머니 챌린지 우승자에겐 상금과 탈락 면제권이 주어지며 탈락 면제권을 획득한 플레이어는 그날의 탈락 투표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규칙을 생각해보면 투표에서 생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승을 하거나 탈락 면제권 획득해서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데요. 잠깐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강력한 파트너 한 명만 있다면 승률이 2배가 되겠네요. 내가 이기거나 파트너가 이기면 올라가게 되니까요. 게임은 끝났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인 느낌인데요. 이들이 머물 방은 총 3개. 그중 2개의 방은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 방 연결됐죠, 저기랑. 네네. 여자분들이 독립된 공간을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안쪽에 쓰실래요? 여기 쓰시면 저희가 여기 왔다 괜찮은 갔다 하면은 안 불편하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여기 안에가 네. 아 여기가 그러면 여기 할까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요? 오, 경찰 태균이 앞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여성들을 먼저 배려하는 남자였네요. 과연 그럴까요? 일단은 저희가 사실 여자분들과 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분들끼리 밀담을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은 태균은 3번 방에 해당하는 안쪽 방으로 박지민, 송서연, 퀸 와사비를 밀어 넣고 2번 방엔 자신과 은밀한 동맹을 맺은 한의사 최연승이 머물면서 완벽한 견제를 하겠다는 거였죠. 와, 이 짧은 사이에 벌써 강력한 파트너를 형성한 사람이 있었네요. 플레이어 이태균이 상당히 발빠르게 곧바로 여성방 내부 협력자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따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같이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다가오는 박지민. 근데 탈락 방식이 투표하면은 그 형우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지? 저는 같은 반이었어요. 아 진짜요? 모두가 방 정착을 하는 동안 누군가는 묘한 방을 발견합니다. 여기가 완전 거지 방인데 여기 화장실이 있거든요. 혼자 생활할 수 있게끔. 여기 뭔가 한번 쓸 것 같아요. 되게 무섭다. 거기서 쪽지까지 발견하는 최연승. 들어가서 뭐 있냐 참 찾아보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긴장 넘치는 시간이 지나고 여유롭게 요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참가자들. 그때 그걸 아래서 듣고 있는 플레이어?
이나영? 떨어진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피해 게임은 정말 잔인한 게임입니다. 탈락이 끝이 아니죠. 그 길로 진행 요원을 따라 지하로 들어가는 첫 번째 챌린지 탈락자 이나영. 그녀에겐 또 다른 챌린지가 주어집니다. 지하층 방에서 피자 박스를 열심히 접다 보면 목표치를 달성해. 여기 시키는 대로 노가다 일 그거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과연 나영은 무려 8표로 자신을 탈락시킨 지상층 플레이어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윗사람들 깔깔거리면서 술 먹고 노는 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방으로 나뉜 지상층, 그리고 숨겨진 지하층. 피해 게임이 벌어지는 이곳엔 또 어떤 게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도 피자 박스를 만들며 지하층에서 돈을 벌고 있는 이나영. 피해 저택 지하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상층으로 가기 위해선 노동을 통해 돈을 모아야 하는데, 반면 지상층 사람들은 랜덤으로 카드를 뽑아 개인 자금을 얻을 수 있었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피해 저택 최대 금액 제한 유치에 따라 1억 원이 지급됩니다. 킨 와사비는 카드 하나를 잘 뽑아서 무려 1억 원이라는 출발점 자체가 다른 자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피해 저택은 불공평한 곳이니까요. 누군가는 지하에서 박스를 접지만 누군가는 그 박스에 담긴 피자를 먹죠. 피해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걸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즐거운 그때, 최현승은 자신만의 필승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5명 이상 확보를 하는 게 투표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박지민 씨를 섭외를 했었습니다. 일단 남자 2, 여자 1, 4명의 팀을 구성한 연승. 1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9명 중에 5표를 보장받게 되죠. 그럼 이대로 최연승 팀이 이 판을 주도하게 되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다른 남자들과 연합을 맺은 퀸 와사비.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지금 저쪽 남자팀이 우리랑 연합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끼리 문 닫고 여자들끼리는 언니는 누구 들고 싶어? 저쪽 팀에서. 그래 여기 들고 있다니까. 왜냐면은 너희가 건드려서 쉬울 거면 나중에. 최연승은 안쪽 방에 위치한 여성 3인과 합쳐서 정군우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남자들을 떨어뜨릴 계획이지만, 오히려 여성들은 최연승을 경계하고 있었죠. 와, 이거 눈치 싸움이 장난 없는데요. 이렇게 머무는 방에 따라 3대3 구도가 형성된 건데, 어느 팀도 양보하긴 힘듭니다. 어느 한 팀에서 한 명이 탈락하는 순간 2명만 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그들이 될 테니까요. 일단 제갈공명 가장 좀 위험한 사람 뇌지컬. 제갈공명한테 뭔가, 그리고 경험자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일단 반 최연승 연합이 구성되는 느낌인데요. 이대로 최연승은 탈락하고 마는 걸까요? 드디어 첫 번째 머니 챌린지. 이기면 상금과 탈락 면제권을 얻게 됩니다. 분배 게임입니다. 분배 게임은 피해 저택 규칙에 의해 정해진 킹 플레이어와 퀸 플레이어의 정체를 나머지 7명의 플레이어들이 차지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마피아입니까? 일단 이 게임을 단순하게 보면 킹과 퀸 2명과 그들이 누군지 맞춰야 하는 7명의 싸움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누가 킹이고 퀸일까요? 킹과 퀸에 대한 질문하는 플레이어들. 동성인가요? 답은 노입니다. 퀸이 여자인가요? 답은 예스입니다. 그렇다는 건 킹은 남자, 퀸은 여자라는 말이네요. 그때 됐어. 내가 킹이다.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허준영. 그런데 그 똑똑한 최현승이 자신이 킹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쉽게 얘기해주는 게 너무 이상한데요. 그의 필승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미 킹이 된 상황에서 자신과 팀원들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연합한 팀원들이 일부러 킹, 퀸을 틀려주고, 킹과 퀸은 연합한 5인의 투표로 생존 여부, 우위를 점한다면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일부러 킹퀸을 틀릴 거야. 이제 5명을 확보를 하면 무조건 투표를 만들 수는 있으니까. 퀸. 지민.
이렇게만 들으면 최현승에겐 최고의 필승법인 건 맞는데 우리 친구들 듣다 보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최현승이 킹이고 박지민 아나운서가 퀸이라는 걸 아는 팀원들이 한 명이라도 배신한다면? 그렇게 되면 킹과 퀸 둘 중 한 명이 탈락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필승법처럼 보이지만 실은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짜인 전략이라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최현승은 알았을까요? 이 똘똘한 전략이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는 사실 말이죠. 넥스 알고 있어요. 지민이 나가랬대요. 근데 지민이가 가서 얘기할 이유는 없어. 왜냐면 지민이는 자기가 퀸이고 자기가 알려지는 게 의미가 없잖아. 안타깝게도 최현승은 이 생각을 못했네요. 만약 퀸이 먼저 킹을 배신한다면 협조한 퀸은 살아남고 킹은 최종 탈락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숨은 전략에 따라 박지민은 연합하지 않은 전 UDT 넥스에게 이 사실을 이미 말해버렸죠. 우리는 넥스 올 거잖아. 그럼 내가 넥스한테 야 너는 이번에 뽑을 때 그냥 우리 둘이 뽑으라고 했지. 왜? 아 왜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모른 체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알 수 없는 박지민, 그리고 궁지에 몰린 최현승.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두 분 버리면 바로 버려지는 거죠. 심각한 최현승 연합팀과 달리 퀸, 와사비, 정근우, 넥스, 박재일은 아주 신이 났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잡히면 그 둘 중 한 명이 탈락인 거잖아. 그쵸, 맞죠? 아 진짜로 오늘 무조건 집에 갈 거고. 선생님 너무 위험하다. 이분을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내가 집에 가는 시간이 더 단축될 뿐이다. 이 행님이랑 여자방이랑 또 가깝잖아요. 무슨 일 있어도 오늘 보내야 된다. 퀸은 박지민이고 킹은 연승 씨입니까? 아줌마는 남자 솔리잖아요. 형 표정 왜 이래요? 형 질문 뭐였어요? 예스. 사실상 킹과 퀸을 알아낸 정근우. 지민의 고의 또는 착오로 게임은 이미 끝난 거로 보이는데요. 좀 세무지 질문 안 한 거 아니야? 아니 남자 여자 했고 그다음 뭐였어? 여기 퀸이에요. 예스. 아 그랬어? 아 그 얘기 아까 근우 형이. 네, 그래서 예스에서 웃었잖아요. 아 그러면 형님 그만하시죠. 맞아. 형님 뭐 그랬어? 뭘 계속 연기를 하십니까? 뭐. 이미 연승을 뺀 대다수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심지어 강력한 파트너였던 태균에게 마저 외면당하는 연승. 피해 저택에서 진행되는 피해 게임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생존 앞에선 그 누구도 진심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연승과 연합했던 의대생 허준영은 자신을 뽑았네요. 일부러 킹퀸을 틀릴 거야. 전 허준영이니까 허준영 찍었죠. 이대로 연승이 탈락자가 되는 걸까요? 그때 근데 성윤이가 네가 저쪽은 포섭이 된 거 같아. 아니야 얘기했어 방금.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아 이건 배신하지 않았다는 지민? 오 이거 뭐죠? 잠깐 어떻게 이야기가 돌아가는 걸까요?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현승 팀 3위는 일부러 틀렸고 정근우 팀 3위는 정확하게 맞췄고 이제 남은 건 여성 3인의 표인데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결과는 킹 허준영. 여성 팀원 모두 연승 전략을 따랐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30분 전으로 가볼게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네가 왜 알려줬을까에 대한 생각을 안 해? 지네 편인 줄 알지. 와 지민은 스스로 트로이 목마가 됐던 거네요. 졌네. 야, 인정. 어떻게 이런 일이. 깔끔하게 인정. 오늘은 아마 이 셋 중에 한 명이 나갈 거야. 할 거야. 이셋 중에 한 명. 최현승이 이렇게 살아남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그렇게 쉬었다면 피해 게임이 아니죠. 근데 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한편으로. 머리가 너무 좋잖아 네 말대로.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다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래. 맞아, 저도 놀래요. 이렇게 좀. 난 이해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이 이렇게. 지민은 분명 연승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었지만 최종 투표에선 연승팀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오늘 당장만 보면은 저기 둘 중에 솔직히 저쪽보다는 여기가 더 경계되거든. 엄청 열정이 다들 막 우승해야겠다. 서바이벌에 미쳐있는 셋이 모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한테 휘말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가 건드려 더 쉬울 것 같아 나중에. 정말 지민은 연승을 버리게 될까요? 두 번째 투표 결과는
그렇게 머니 챌린지에서 전략을 짜서 필승을 하게 됐지만 동료를 믿은 죄로 결국 탈락하게 된 최연승. 원래 세상이란 부정하고 싶지만 믿은 만큼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겠죠. 과연 약한 상대로 보이는 이들을 살려주고 자신을 도왔으나 강한 상대를 미리 제거해버린 지민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피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느낌입니다. 자, 탈락을 했으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알고 있죠? 지하층으로 가야죠. 이곳에서 피해 저택으로 다시 올라갈 기회를 얻으십시오. 집에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와, 이게 뭐야. 그렇게 지하층 선배 나영과 함께 피자 박스 앞에 서게 된 연승. 박스 접어가지고 돈 에이, 박스 접고. 박스가 엄청 많더라. 잘 수가 있어 여기서? 아니 뭐 어떻게 자야죠 뭐. 다시 밥은 먹었어?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밥은 먹었어? 밥 안 주고 핫바랑 컵라면 2개, 에너지바 하나. 그래서 이게 피해 게임이구만. 어? 우리가 이제 복수를 하라는 거네. 피해 복수를 하는 거네. 피해 게임의 진짜 숨겨진 목적 하나. 피나게 복수하라. 나영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떨어뜨린 이들의 표를 보며 허탈한 웃음과 함께 복수를 다짐하는 연승. 잠깐만? 연승이 형, 갑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지하층에 간지 얼마나 됐다고. 와. 그렇게 연합이 아니라 피해관계, 혈맹을 맺은 것 같은 연승과 나영. 이 둘의 복수 연합이 과연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때 지상층에서도 지방 곳곳을 보던 그 똑똑한 연승은 지하층에서도 여기저기에 숨겨진 사다리를 찾게 됩니다. 거기를 통해서 뭔가 다른 진입로가 있나?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이거 약간 기생충 같다. 불 자체에도 이제 존재의 발각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면 저희가 그 위에 공간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과연 피해 게임 다음은 어떤 탈락자가 지하층으로 올 것이며 지하층 혈맹은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될까요? 한편 2명의 탈락자가 사라지고 8명의 생존자만 남은 지상층엔 아주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대연합도 그리 오래 갈 수 없죠. 자신들을 살려주고 연승을 탈락시켰으나 이젠 정근우 팀도 독자 생존을 해야 합니다. 지민이하고 서연이가 우리 쪽에서 약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 떨어뜨리려고. 자, 2번째 머니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수식 게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식 게임은 야외에서 숫자와 수식이 담긴 봉투를 찾고 숫자 43을 만들거나 그에 가까운 숫자를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박지민은 일단 많이 찾자 전략으로 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든 생각이 그냥 카드를 빨리 많이 찾아야겠다여서 무작정 달려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찾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가 너무 넓다는 거죠. 그때 이상한 방식으로 뭔가를 수색하는 덱스. 한 공간 수색할 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방향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 이거는 이제 군 시절에 이제 쓰던 방법이니까 뭐 저만의 규칙과 룰을 지켜서 진행을 하자. 이제 위아래로 훑으면서 거기에 조금씩 이게 딱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넣은 걸 발견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고. 덱스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네요. 괜히 전 UDT가 아니에요. 반면 최연승과 함께 있을 땐 강력해 보였던 태규는 방황하고 있는데요. 태규 몇 개? 너 찾았어? 몇 개 찾았어? 하나도 못 찾았어. 2개 찾았어. 2개 찾았어? 숫자와 수식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태규는 남은 이들과 연합해 최대한 많은 카드를 얻기로 합니다. 일단 우승이 중요하니까요. 내가 일단 먼저 오픈해볼게. 오케이 형. 오픈해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43에 가까워지는 태균팀. 찾는 것보다 교환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교환이 될까? 머리를 쓰는 플레이어들. 과연 누가 먼저 43에 도달하게 될까요? 한편 지하층에서 다시 머리를 굴리는 연승. 탈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종의 기회 같은 게 주어진 상황이었으니까 최대한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부 통로에 대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내부로 진입로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서 내부에서 통하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연승은 몸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지하층 특성상 공간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연승. 설마 제 아무리 제작진이 무서운 사람들이라 해도 이런 곳에 어떤 트릭을 설치해 놨을까요? 그때
지하층의 유일한 특권 중 하나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위에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지 물어보면 될 것 같아, 그지? 수많은 질문을 데이터화시키는 연승. 그 안에 분명히 지하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필승법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겐 더 강력한 파트너가 생겼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가시면 저 버릴 거예요? 뭘 버려? 어떻게 버려? 나 혼자 올라가?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올라가면 그럼 왜 버려? 우리 같이 해야지.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낸 동료보다 더 강력한 파트너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어쩌면 피해 게임을 이기는 필승법은 피를 나눈 것 같은 동료의 확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각 야외에서는 치열한 머니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똑똑이 팀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거는 30몇 나올걸? 32.1이야. 더하기 11이 있잖아. 43점 몇씩 가능해. 43점 몇씩 가능해. 잠깐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만 끝나. 잠깐만. 아니야, 우리 11 없어요. 11 있어. 나누기가 잠깐. 나누기만 찾으면 돼. 나누기만 찾으면 돼. 626 나누기 10. 나 덧셈 아니면 뺄셈 필요한데. 넥스의 나누기 기호를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데 재빠르게 달려가는 대학원생 송서연. 저희가 이기긴 이겼으면 좋겠는데. 과연 송서연의 넥스 오빠가 통할까요? 아니지, 나는 숫자를 떨고 가야지 지금. 서연이가 적극적일 때는 이유가 있다. 이거는 뭔가 저쪽에서 지금 확실한 패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와, 이걸 역으로 판단해버리는 넥스. 상대가 원하는 게 나누기라는 걸 알아내버립니다. 나누기가 없는 태균팀, 그리고 눈치 빠른 덱스의 45까지 완성한 근우팀. 과연 어느 팀에서 우승자가 나오게 될까요? 결과 발표에 앞서 각 팀의 리더격인 태균과 덱스가 비밀 회동을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 사실. 좀 우리는 좀 서연이를 위험하다고 보거든 지금. 나는 오히려 지민 누나 쪽으로 가고 싶긴 해. 그러면 우리가 어찌 보면 그래도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좀 공동 전선을 좀 구축하자는 소리로 들어도 되나? 그렇게 회동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곧바로 태균은 덱스가 서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고 내가 일부러 가서 오늘 누가 타겟일까를 떠보려고 갔어. 오늘 너가 타겟이야, 저쪽에서. 그런 거 같아. 내가 얘기를 해봤어. 그러니까 쟤네는 무조건 너를 떨어뜨리고 싶어 해. 완전 마음이 바뀌었죠. 그 배신을 한 게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를 하고 가자. 위험한 사람이다. 회동에서 한 말조차 신뢰를 주지 못한 태균으로 타깃을 바꾼 덱스. 그리고 연승과 함께 우승을 꿈꾸던 태균은 순식간에 탈락 후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 게임에서 덱스 동료인 여행 크리에이터 박재일이 이겼기 때문이죠. 이대로 간다면 태균이 탈락할 테고, 그렇다는 건 사실상 최연승 팀의 몰락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 이번엔 넘어가겠지만 다음은 여성 3인이 타깃이 될 겁니다. 너는 마음이 완전 저쪽이야? 덱스? 응.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나도 솔직히 저 사람 너무 재밌다? 근데 쟤네 셋이 진짜 끈끈해. 미쳤어 그냥. 영재야. 만약 여성 플레이어들이 견제구를 근우팀에 날린다면? 제일이가 달라고 한 적은 누구 준다고요? 그거는 준대요. 그러면 덱스 아니면 제일이네. 아니 근데 너는 어떤 거랑 쓰고 어떤 거 하고 싶어? 그러면 덱스 가자. 이렇게 되면 잠깐만 태균이 아니라 덱스가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두 남자 팀은 각각 2명, 여성 팀은 3명. 완전히 피해 게임 판이 뒤집히는 거죠. 그런데 흔들리는 송서연? 나 진짜 안 좋은데 이거 어때? 아니 근데 너는 왜 나는 솔직히 왜? 아니 나 이게 큰 차이가 있어? 그래, 일단 잠깐만. 내가 덱스로 가자. 그때 올라오는 덱스. 나 혼자 쪽에서 저기서. 태균이 있니? 태균이? 태균이 어디 있는데? 응? 태균이 어디 있는데? 넌 물어본 건데 내가. 과연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덱스냐 태균이냐?
피해 게임에선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살아남느냐 아니면 죽느냐란 사실만 존재하죠. 자신의 생존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한 명의 플레이어를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님이 정근우님에게 탈락 면제권을 양도해 정근우님은 탈락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정국님 되겠습니다. 반드시 한 명씩 투표룸에 입장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표를 시작하는 플레이어들 그리고 결과 발표가 이어집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피해 게임에서 떨어진 플레이어는 이태균님입니다. 지금 바로 짐을 챙겨서 이곳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탈락자가 된 우리 경찰 태균이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지하층 생활 시작입니다. 연승이 형이랑 나영 씨가 탁 앉아 있는 거예요. 다 형이 적은 거야. 저희 작품이죠. 개당 100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태균도 이제 접어야죠. 그렇게 지상층엔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피해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일은 지민이 이대로 지민이 탈락하게 될까요? 오늘 소개한 작품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서바이벌 피해 게임입니다. 현재 MBC와 웨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계셔서 꼭 보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2화까진 여러 규칙과 이야기라는 허들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천재 플레이어 최연승이 지하층 왕초 아무튼 왕초가 되는 순간부터 피해 게임의 규모는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한 크기로 확장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살짝 살펴보면서 4화 탈락자를 미리 추리해 볼 예정인데요. 다들 예상되는 4화 탈락자 뽑을 준비 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탈락자를 제대로 뽑기 위해선 피해 게임의 숨겨진 구성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 게임 1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피해 저택입니다. 지상층과 지하층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은 이나영의 탈락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저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간으로 나눠진다는 건 다층적으로 세력을 분리하게 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를테면 탈락이라는 상황이 만들어낸 분노를 가진 이들이 지하층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단순한 세력이 아닌 하나의 국가 같은 강력한 결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3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가시면 저 버릴 거예요? 뭘 버려?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나 혼자 올라가?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올라가면 그럼 왜 버려? 우리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 피해 게임은 마치 잔혹한 현실과 인간의 본능을 다 시험하고 드러내는 게임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강하게 결속하며 때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생존하기 위해 배신하는 인간의 본능을 더 끌어내기 위해 지하층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 보는 시청자 입장에선 지상층의 게임과 생존한 이들의 관계 싸움을 보면서도 동시에 지하층이라는 숨겨진 공간을 염두에서 보기 때문에 이때까지 나온 서바이벌 문과는 다른 다층적인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3화까지 보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피로 맺어진 지하층이 지상층과 연결됐을 때의 순간을 기다리게 되죠. 배트맨 라이즈가 아닌 최연승 라이즈. 스릴러 장르의 대가이자 우리가 보는 영상물의 서스펜스를 확립한 미국의 위대한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은 가장 무서운 긴장감이란 테이블 아래 설치된 폭탄을 관객이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폭탄을 모른 채 테이블 위에서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를 지켜보는 게 바로 최고의 긴장감을 만드는 거라고 말이죠. 이는 정확하게 피해 게임의 무대, 피해 저택과 일치합니다. 지하층이라는 폭탄을 모르는 지상층 생존자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그 아래에선 피자 박스를 만들며 복수를 다짐하는 폭탄 같은 이들이 숨겨져 있고 그걸 시청자는 알고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 폭탄이 터질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피해 게임에서 피는 여러 의미를 갖게 됩니다.
P는 지하에 차를 주차하는 파킹을 뜻하기도 하지만 P로 시작하는 패스로 목적지로 가기 위한 통과하는 층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최연승, 이나영, 이태균 등은 주차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목적지로 가기 위한 층을 건너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끝엔 또 다른 P, 펜트하우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하층에 있는 폭탄이 터져 지하층이 지상층을 전복시키는 순간, 어쩌면 그때가 진짜 피해 게임의 시작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사화의 탈락자는 누가 될까요? 어디에든 존재하며 누군가의 말을 듣는 넥스? 신념을 지킨다는 말 아래 어떤 편에도 신의를 주지 못한 송서연?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자신만의 전략을 짠 박지민? 여러분은 누가 다음 탈락자가 될 것 같은가요? 그리고 1화에서 3화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댓글 중에서 4화 탈락자를 맞추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힌 댓글을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피해 게임은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 MBC에서 또는 토요일 오후 4시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작품으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지상층 모닝 챌린지 우승자를 맞춰주세요. 아, 그 우리가 개입하는 게임인데 사라졌던 희망이 보였던 것 같고 의도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게끔 하면 되네. 연명이 클수록 유지한 부분이 있을 거야. 아니, 준영이가 같이 먹었네. 준영이가 뭔가를 했나? 딜을 했나? 텍스 빼고 지민이, 와사비 형 저랑 가시죠. 텍스가 많이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 다 살아남고 싶어. 맞잖아. 지금 나한테 딜할 상황이 아니야. 우리 예측이랑 좀 다르게 가니까 재밌네. 뭐야? 왜 거기 있어? 왜요? 분명 가라 오늘. 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